거짓말이 구원이 될 수 있다고 믿는 순간 사람은 어디까지 무너질까요? 지은호는 그날 DNA 센터 직원의 무심한 한마디에서 발목을 잡혔는데요. 서류를 넘기던 직원이 기록 조회 중 청주보육원 쪽 확인이 있던데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짧은 말이 지은호의 귓가에 모처럼 박혔어요. 청주라니요? 고성이가 울먹이며 반복해왔던 이야기는 부산의 시장에서 화재 속 혼란의 아이를 놓쳤다였거든요. 부산의 화재와 청주의 보육원, 이 둘 사이에 다리가 생기지 않았고요. 그 순간 지은호는 처음으로 온몸이 갑자기 식어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언가가 잘못된 것 같아. 지은호는 그 자리에서 갑자기 밀려오는 두려움을 아주 천천히 새겼어요. 숨을 고르고 메모장에 청주보육원, 날짜, 관리자 이름, 입소 퇴소 기록이라고 적어두었어요. 그리고 이 지역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지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부산 화재가 아니라 청주래 라고 말하자 이 지역은 잠시 침묵했는데요. 결론을 서두르지 말자. 근거를 차곡차곡 쌓는 게 먼저야. 우리가 직접 확인하자. 라고 조용히 답했습니다. 그 말에 지은호도 좀 더 냉정을 찾기로 했어요. 결국 지은호는 마침내 박진석에게 연락을 합니다. 모두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이 전장에서 박진석은 어떤 선택을 할지 스스로도 궁금했어요. 박진석은 전화를 받자마자 한숨을 내쉬더니 네가 왜 나한테? 라고 물었는데요. 지은호는 빙빙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가면 누군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해요. 저는 증거가 필요하고 이 사장님은 진실이 필요하죠. 서로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진석은 허탈한 웃음을 잠시 지었는데요. 내가 뭘 어떻게 하면 되지? 이 물음은 그들이 감당해야 할 대가를 예고하는 계약서 같았습니다. 다음 날 박진석은 치밀하게 움직였어요. 그는 우선 병원 윤리위원회와 법무팀의 관례, 동의서 절차, 검사 데이터 흐름을 먼저 점검했고요. 이어 개인 탐정을 고용해 고성이의 차량과 사무실의 위치 추적기와 도청 장치를 설치하게 하고 그녀의 과거와 동선을 빠짐없이 보고받았어요. 마지막으로 DNA 센터 직원이 흘린 단서를 붙잡아 청주보육원 기록 추적까지 지시했어요. 이 과정에서 박진석은 한 가지 잔혹한 사실에 마주합니다. 간이식 적합검사를 비밀리에 받아온 사람 목록에 고성이가 있었고 결과는 적합이었어요. 박진석은 모니터를 부술듯 주먹을 움켜쥐었지만 감정을 곧 삼켰습니다. 적합자인데 왜? 정말 모성애가 있긴 한 거야? 이 의문이 드는 순간 고성이에 대한 애정은 분노로 바뀌었고요. 며칠을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박진석은 결심을 했습니다. 지켜보는 척, 이해하는 척, 기다리는 척하고 고성이의 방심한 틈을 이용하겠다는 생각이었는데요. 그는 비서진에게 최소 인원만 움직이도록 지시했고 모든 서류는 법과 규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만들었어요. 며칠 후 다가온 결혼기념일에 근사한 저녁을 마친 뒤 두 사람은 별장으로 향했어요. 그날 밤 박진석이 한 잔 더 할까 라며 와인을 건넸어요. 잔에는 약물이 섞여 있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고성이는 그대로 잔을 들었어요. 대화가 몇 마디 더 오가기도 전에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갑자기 피곤이 라며 깊은 잠에 빠졌어요. 박진석은 담담히 지은호를 불렀고 얼마 후 잠에서 깬 고성이는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지만 몸을 움직이기는커녕 말조차 할 수 없었어요. 눈만 간신히 뜨고 있는 상황에서 그녀 앞에 지은호가 다가왔고 옆에는 박진석이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여길 어떻게 라고 물어보고 싶었는데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지은호는 고성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다는 듯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부산시장에서 화재로 놓쳤다는 이야기, 그거 거짓말이던데요. 대신 청주보육원 입소 기록이 있더라고요. 제 이름 말고 엄마인 당신이 적은 다른 이름으로. 고성이의 얼굴 근육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박진석은 여러 문서를 고성이 얼굴 위로 밀었습니다. 혈액형, 간기능, 교차적 합성 검사 결과표, 그리고 오래전 청주에서 작성된 보호자 서명 카드 4본까지. 당신의 변명을 듣고 싶었는데 증거가 너무 많아. 이미 다 알아봤거든. 박진석의 목소리는 의외로 낮고 평온했는데요. 그 평온이 더 잔혹하게 느껴졌습니다. 지은호는 그제야 벽처럼 막아왔던 질문을 꺼냈습니다. 저를 왜요? 저를 왜 찾았나요? 너는 잃어버린 줄 알았고 너무 늦었고 우진이는. 고성이는 애를 썼지만 그 변명은 끝까지 목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 순간
박진석이 두 번째 문서를 꺼냈습니다. 간접합자 서류야. 고성이, 알고 있었지. 나는 당신의 따뜻한 모성애 때문에 이렇게 살아왔는데 정말 진심이 조금이라도 있기는 하니? 방 안이 얼음처럼 굳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고성이는 눈을 감았어요. 그 모습을 본 지은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이해한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사람은 더 이상 싸우지 못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고개짓이었죠. 박진석은 마지막 문서를 들었습니다. 윤리위원회 통과 서류, 법률 자문을 거친 동의서, 응급시 기증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보조 서류, 주치의 소견서가 묶여 있었는데요. 나는 당신이 우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른 사람을 통하지 않고 당신이 직접 하게 만들겠어. 그리고 지은호, 넌 내가 스스로를 지키는 방식으로 서 있어. 너한테 칼자루를 쥐게 하진 않을 거니까. 박진석은 지은호에게서 죄책감을 걷어내고 싶어 했고 동시에 고성이에게 책임을 직접 묻고 싶어 했습니다. 비열하다고 할 수도 있고 냉정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 의도만큼은 분명했습니다. 당신 잠들었을 때 수술 동의서에는 이미 지장 찍어놨어. 이제부터 내가 진행할게. 나와 함께한 시간 정말 사랑했어. 성희야. 철저히 믿고 사랑한 사람한테 당한 배신감이 박진석에게는 정말 컸나 봅니다. 이어 밖에 대기하고 있던 앰뷸런스가 고성이를 병원에 실어갔고 박진석은 준비해둔 서류 묶음을 담당 의사에게 건넸어요. 의사는 수술 동의서를 확인했습니다. 기록상 고성이는 의식불명이었고 응급 상황에서 보호자 기증 의사 확인 절차까지 마무리되었어요. 거기엔 법조인의 의견서가 더해져 있었습니다. 수술은 길었고 밤과 새벽의 경계가 희미해질 즈음 집도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식 혈류 문제 없습니다. 초기 반응 양호합니다. 시간이 지나자 한우진은 기계에 의지하던 호흡을 서서히 되찾기 시작했고요. 사람이 끝까지 지키고 싶은 건 사랑일까요? 아니면 체면일까요? 이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밤이었는데요. 지은호는 청주보육원에서 시작된 균열이 결국 어디로 닿을지 감으로 알고 있었고 박진석은 더 이상 믿음, 사랑 같은 말에 기대지 않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한우진은 수술 후 생명이 돌아오는 걸 몸으로 느끼면서도 마음 어딘가에 설명하기 어려운 서늘함이 남아있었고요. 이 세 사람의 다른 선택이 같은 방향으로 수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박진석이 고성이의 강제 수술을 결심하기까지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결혼 이후 줄곧 고성이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왔던 박진석이었지만 그녀에 대한 믿음에 의심이 스며들자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회사의 공식 라인을 배제하고 외부 공인회계사와 비밀유지 계약을 맺은 뒤 조용히 재무감사를 시작했어요. 표본 점검이 아니라 원장부, 보조장부, 전자결제 로그 기록까지 전수대사하는 방식이었고요. 감사팀은 곧 15일에서 30일로 반복되는 이체주기, 환율 시차가 비슷한 홍콩, 싱가포르, 취리히로의 분할 송금, 그리고 가명신탁을 경유한 동남아 SPC 연결을 포착했습니다. 겉으론 합법처럼 보이지만 실체를 보면 누군가가 자금을 바깥으로 빼내는 통로를 오랜 시간 정교하게 유지해왔다는 결론에 다가가더라고요. 회계사는 USB를 꺼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 패턴 고성희 이사장님이 미술품 펀드 만든다고 구조 짰을 때와 같습니다. 박진석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질문을 바로 던졌어요. 소유주는? 회계사는 주저하다가 답했습니다. 직접 이름은 아니고 두 번 꺾여 있습니다. 가명 신탁, 그리고 동남아 쪽 SPC. 그날 밤, 박진석은 법무팀 팀장과 외부 포렌식 회계사를 불러 문서를 마쳤는데요. 계열사 자문비 명목으로 나간 돈이 해외 법인의 연구협력 같은 이름으로 한 바퀴 돌아 다시 들어오는 구조였고 돌아오는 지점이 이상했습니다. 박진석 개인 재산의 수탁 계좌와 교차되는 포인트가 정확히 맞아떨어진 거예요. 겉으로 보면 합법처럼 보였지만 실체를 보면 박진석 재산을 바깥으로 빼내는 통로였고 통로에 키를 친 사람이 고성이라는 정황이 분명했죠. 박진석은 한숨을 길게 내쉬고 본부장에게 지시했어요. 내 계좌부터 동결해. 지금부터 회사의 모든 자금은 내 허락 없이는 못 움직인다. 그리고 내부 고발자는 적절한 보호와 보상을 한다. 같은 시간 지은호는 박진석에게서 받은 청주보육원 카드 사본을 이지혁에게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보호자 서명 옆에 기묘한 필체가 남아있었고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지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내 이름이 아니었어요.
저 카드엔 나를 다른 이름으로 써뒀더라고요. 이지혁은 손을 내밀어 지은호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한편 수술이 집도되던 날 박진석은 검찰에 자료 제출을 마쳤습니다.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그리고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범죄 수익은닉. 박진석의 표정엔 커다란 체념이 섞여 있었어요. 내가 너무 믿었어. 그는 자책을 잘라내듯 짧게 말했는데요. 법무팀장은 차분히 답했습니다. 가족이라면 저도 그렇게 믿었을 겁니다. 가족인데. 이 말을 듣는 순간 박진석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고 그 떨림이 곧 단단한 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믿음을 배신한 사람은 용서가 안 돼. 체포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고성이가 퇴원하던 날 바로 고성이는 강하게 반발했어요. 나를 뭘로 보는 거죠? 수사관이 대답했습니다. 피의자로 봅니다. 한우진에게 이 소식이 전해진 건 다음 날이었습니다. 병실은 고요했는데요. 의사의 초기 반응 특별한 이상 없습니다. 라는 말이 들리지도 않았어요. 우진은 의자 팔걸이를 강하게 쥔 채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럼 엄마가 한 일들이 전부 사실이라고? 그런데 기증자도 엄마라는 거야? 지은호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힘겹게 중얼거렸어요. 살게 해준 사람도 엄마고 무너뜨린 사람도 엄마네. 그리고 작게 덧붙였죠. 고맙다고는 하고 싶은데 아들이고 싶지는 않아. 구속 이후의 진행 속도는 톱니바퀴 돌아가듯 진행됐습니다. 재산은 가압류, 직함은 박탈, 그룹 내 라인은 하루아침에 끊겼고 고성이의 이혼 서류는 법정 출석과 거의 동시에 접수됐습니다. 교도소에 면회를 간 박진석은 고성이와 마주했어요. 박진석을 본 순간 고성이는 변명과 원망으로 일관했어요. 하지만 그는 끝까지 이성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나의 믿음을 저버린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 응분의 대가를 치르는 거니 나를 원망하지 마. 난 내 몫의 책임을 내 방식대로 질게. 그 말엔 원망과 포기와 해방이 동시에 들어 있었지요. 지은호는 이 모든 소식을 듣고도 하나도 기쁘지 않았어요. 그래도 친엄마라는 피의 끈끈함이 조금은 지은호를 붙잡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지은호가 먼저 한 일은 정순이를 찾아가는 일이었는데요. 엄마, 나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지은호로 살고 싶어요. 정순이는 웃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한동안 손등을 쓰다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내 딸이라는 건 누구도 바꿀 수 없고 네가 누군가의 딸이었다는 사실도 지울 수 없단다. 둘 다 네 삶이야. 다만 한쪽이 네 삶을 잡아먹게 두진 말아라. 내 새끼,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지은호는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고 한참을 울고 나서야 한 문장을 가슴에 적었습니다. 내게 엄마는 한 분이야. 화려한 날들의 정점에 올랐던 고성이에게 교도소에서의 생활은 더욱 가혹했습니다. 박진석은 빈복도를 걸으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살릴 생명을 살린 거니 미안해할 필요 없어. 남은 건 모두 내가 감당해야 할 몫. 시간은 모두에게 똑같이 흘러갔는데요. 어느 저녁 지은호, 정순이, 강호, 그리고 한우진까지 둘러앉았는데요. 국이 끓는 소리,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 그 사이로 지은호의 목소리가 낮게 흘렀습니다. 오늘은 아무 말 안 하고 싶네요. 그냥. 강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반찬 그릇을 밀어주었고 정순이는 옅은 미소만 띄웠어요. 엄마라는 이름은 아무나 가질 수 없네요. 정순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따뜻한 보리차를 조심스레 따라주었는데요. 그 조심스러움이 곧 대답이었습니다. 청주보육원에서 시작된 균열은 거짓서사를 무너뜨렸고 가해자가 기증자가 되는 상황은 생명을 살리면서 올바른 가족관계를 다시 만들었고 박진석의 통제와 응징은 법의 문장으로 마무리됐는데요. 남은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다음 페이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은호는 자기 이름을 다시 부르기 시작했고 정순이는 한우진을 위해 밥을 한 공기 덮었고 한우진은 형식만 있던 가족이라는 틀 바깥에서 자기 회복을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박진석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진실은 늦게 도착할 때도 있지만 오지 않을 때는 없다. 진실이 지나간 후에야 비로소 진정한 화려한 날들이 시작될 수 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